지난해 6월 10일 명품백 수수 논란이 불거진 뒤 반년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건희 씨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방문길에 동행했습니다. 김 씨의 손에는 환경보호 메시지가 적힌 에코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날 오후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정 시한을 넘겨 100일 넘게 심의해왔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갑자기 종결 처리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내부 반발이 거셌음에도 표결 처리 끝에 내린 무혐의 종결 처리. 그리고 2달 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국장급 간부가 명품백 수수 사건 처리 결과를 자책하는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익위 직원들 한번 만나보고 보세요. 챙겨주지 마세요. 권익위원들의 양심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됐다는 권익위 해명.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의 근거도 없이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표결이 이뤄진 회의 직전 권익위 수뇌부가 상임위원들을 미리 불러 모은 뒤 사실상 종결 처리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사전 조율 이런 유의 회의가 있었어요. 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하시고 업무 담당 부위원장도 국가 기록물에 해당되면 전혀 위반 사항이 없다 이런 식의 얘기. 비상식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국민권익위원회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결론. 윤 전 대통령 당선 뒤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이렇게 이 가방을 받는 영상이 전 국민에게 공개된 상태였습니다. 명품백 수수가 문제될 게 없다는 권익위의 결론은 내부 경론 끝에 표결 처리됐는데요. 그런데 스트레이트는 이 표결 처리 직전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권익위 상임위원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이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당시 참석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사실상 결론을 무혐의 종결 쪽으로 유도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 이른바 이 파우치. 네네. 외국 회사 조만한 백이죠. 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의 결정 역시 면죄부였습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권익위는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결정이었다며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공적인 행사 자리에서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로 보긴 어렵다. 뇌물성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알선 수재 구성 요건도 외형적으로 갖췄다. 이렇게 무혐의 종결 처리에 반대하는 의견이 거셌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앉아서 받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보게 되면은 청탁 내용도 지금 나와 있고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수사권을 가지고서 수사를 해라 이렇게 넘기는 게 권익위의 정상적인 역할이죠. 그러자 정승윤 부위원장이 나서서 반박합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사 필요성이 없고 수사를 할 수도 없다. 명백하게 종결이라고 말합니다. 1시간 반 넘도록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결과는 종결 9표, 수사기관에 넘기자는 의견이 6표였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최 목사에 대해서는 8대7, 즉 종결에 반대하고 수사기관에 넘기자는 의견이 불과 1표 차이로 밀렸습니다.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명품백 사건 결론을 내리기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기 약 2시간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상임위원들을 따로 불러 모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7명, 비상임위원 8명,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상임위원 7명이 따로 모인 겁니다. 이 모임에 참석했던 상임위원은 스트레이트의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찬은 위원회 정무직들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들하고 오찬을 했고요.
오찬 끝나고 위원장실에서 티타임을 했어요. 전원위원회를 바로 앞두고 이렇게 상임위원들을 따로 불러 모은 적은 과거에 없었다고 합니다. 얘기를 이제 이끌어낸 건 유철한 위원장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바로 정승윤 부위원장이 명품백 사건은 무혐의 종결이 맞다는 취지의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담당 부위원장은 외국 아마 그 최재형 목사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일 경우에 국가 원수나 배우자가 그게 이제 국가 기록물로 바로 되기 때문에 그거는 무슨 뭐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없는 그냥 종결 사안이다. 아무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먼저 하는 거예요. 사실상 무혐의 종결 결론에 따라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우리 내부 여기 상근하는 내부 정무직들하고 상임위원들간끼리만 있었던 자리라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서 거의 종결을 확정시켜 놓고 회의를 진행을 하면 분명히 이거 문제될 소지도 있을 것이다.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됐죠. 정승윤 부위원장은 곧이어 열린 전원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고 티타임 때 모였던 상임위원 7명 중 6명이 종결 결론에 손을 들면서 결국 사건은 무혐의 종결로 마무리됐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전원위원회 회의를 불과 2시간여 앞두고 일종의 표단속을 한 건 아닌지 유철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찾아가 물었지만 그런 일 없었다고만 답했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그 사건 처리하면서 회유도 있었다라는 논란도 있거든요. 예,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의혹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저기를. 예. 현재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정승윤 전 부위원장도 찾아가 만났습니다. 정 전 부위원장은 사전 티타임 발언에 대해 처음에는 기억이 전혀 안 난다고 했다가 질문이 계속되자 사안을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회의를 하면 회의의 취지에 대해서 내용이 이렇다 하고 설명을 하는 거지 제가 누구한테 무슨 지시를 합니까, 위원장? 교수실에서 나올 때를 기다려 다시 한번 정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설명만 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니 그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없는 종결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교수님 그러면은 그게 사전 회유가 아니고 그럼 뭐가 됩니까? 그날 아무 말 안 했다니까요, 내가. 아니 아까는 기억 안 난다고 하다가 아니, 설명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억 안 나는데 예.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은 위원장님이 회의하는 거니까 그래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하라면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명품백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한 달 뒤 권익위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엔 특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해 1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산에서 목 부위를 흉기로 피습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소방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이게 특혜라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권익위는 조사를 시작했고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사건과는 달리 조사 착수 사실을 별도로 브리핑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여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권익위는 소방 헬기를 동원한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과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해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특혜를 줬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 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이 과정에서도 권익위 위원들 간의 격한 의견 충돌이 있었고 2명의 위원은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결정에 반발해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개인에 대한 그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한 안건이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세팅되어 있는 그 표결 처리로 간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진짜 권익위가 정말 국민들한테 용서 못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권익위는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부산소방본부에 징계를 권고했지만
각 기관들은 매뉴얼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고 권익위 권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규정을 잘 숙지해서 재발 없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징계는 안 하시고요. 주의 주었습니다. 예. 소방 응급구조 헬기에 활용하는 매뉴얼에는 위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는 그대로 종결. 이재명 대표 헬기 이성은 특혜 결정. 불과 한 달 간격으로 이런 결정이 나온 뒤 권익위의 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이 공무원이 남긴 유서 그리고 숨지기 직전 주변 지인들과 나눴던 대화 내용을 자세히 취재한 결과 명품백 수수 사건 결론에 대해 괴로워했던 심경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단 한 차례 진상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이 성실하고 책임감 강했던 공무원의 죽음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지난해 8월 명품백 수수 사건 실무 담당자였던 권익위 김모 국장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 국장이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무혐의 종결 처리되자 힘들어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스트레이트는 김 국장의 죽음에 대한 정승윤 당시 권익위 부위원장의 발언이 담긴 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지난해 9월 권익위 회의. 정 부위원장은 고인이 마치 가방 사건으로 힘들어했다고 일부 언론이 조작해서 보도했는데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 고인이 헬기 사건으로 힘들어했다는 건 분명한 사안이다. 국회 정무위에서 헬기 사건에 대해 야당이 13시간 동안 권익위만 두들겨 팼고 고인도 불려나가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인의 죽음은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아닌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고인이 헬기 사건으로 매우 힘들어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안이고 야당 의원들 전부 고소 고발 다 할 것이다. 그 말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 김 전 국장이 남긴 유서 형식의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유족의 허락을 받아 이 메시지 전체를 확보했습니다. 고 김 전 국장은 자기 자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지난 20년간 만든 제도를 제 손으로 망가뜨렸다. 이젠 뒤늦은 후회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가방건 외의 사건들은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숨지기 바로 전날에는 가방건과 관련된 여파가 너무 크다. 제 잘못은 목숨으로 치르려 한다. 그 방법뿐이라고 남겼습니다. 김 전 국장은 또 명품백 수수 사건의 무혐의 종결에 반대하며 소수 의견을 냈던 한 권익위원에게 권익위 모든 사람이 다 종결이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모습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김 전 국장이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사건이 무혐의 종결 처리된 사실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이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걸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김 전 국장과 친분이 두터웠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지난 92년 노태우 정권 시절 군대에서 병사들에게 여당 후보를 찍을 것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던 이지문 중위,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지문 이사장은 김 전 국장이 숨지기 전 전화통화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막 종결 처리되고 나서였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하다.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이해해서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좀 죄송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시고 숨지기 이틀 전에는 이 이사장에게 최근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참 어렵네요. 심리적으로 힘드네요.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 친구에게도 고마워. 나하고 상관없이 우리 권익위 계속 응원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새벽에 아침 일찍 전화가 왔는데 되게 좀 힘들어하고 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이용당했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 전 국장의 사망은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건에 대한 당시 야당의 공격 때문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던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이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헬기 사건을 콕 집어서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회의록 보니까. 그 사건도 포함해서 다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우리가 다. 그만하시죠. 정말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김 전 국장의 죽음 이후 단 한 번의 진상조사도 하지 않았던 권익위. 돌아가신 김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아무 말씀 없으신가요? 안타까운 김 전 국장은 유서에서 자신이 몸담았던 권익위 수뇌부를 향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위원회에 이러한 상황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현직자와 지금은 나가신 분들 모두 차분히 고민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류일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MBC 등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언론을 심의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 스트레이트가 당시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류일임 전 방심위원장은 민원인이 가족인지를 밝히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끝까지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더 하지 않고 진술이 일치되지 않아 결론을 못 내리겠다며 사건을 방심위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공익신고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확인하지 않고 그 신고자에 대해서만 한다. 그러면 앞으로 아무도 신고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권익위가 더 적극적으로 신고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게끔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고 부패를 막기 위해 지난 2008년 설립된 국민권익위원회. 독립적으로 부패, 공익신고 사건을 처리해야 하지만 정부 조직법상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전체 15명의 위원 중 상임위원 7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 8명 중 2명 역시 대통령이 위촉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정권의 영향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권익위는 검찰, 감사원과 함께 정권의 돌격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이 될 사람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가는지에 대한 검증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구조적인 부분에서도 입법부로 이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독자적인 기구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도.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30%에 불과했습니다. 제 기능을 못한 국민권익위원회를 걱정하며 괴로워했던 고 김모 전 권익위 국장. 김 전 국장의 유족은 스트레이트 팀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김 전 국장이 생전 남긴 유언대로 권력자에게는 더 엄격하고 약자에게는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권익위가 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권익위가 앞으로 정치적 공세와 비난을 받지 않는 좋은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